안녕하십니까. JTB 시사 진단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 인선 작업 그리고 국정의 기초를 잡아 나가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선거 과정에서 전라북도 지역에 약속했던 공약 이게 잘 지켜지게 될 것인지, 그렇게 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인지 관심사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하지요.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전 국회의원, 김일재 행정부지사, 또 최현성 군산대학교 교수 네 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관련 공약은 어떤 게 있는지 상기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 때 이 국가 차원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역의 공약은 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등한시되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세부 내용까지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다 소개는 못 드리고 핵심 7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식품 그리고 종자 같은 이 5대 농생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농생명 산업 수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하는데요.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라북도로 이전했죠. 그래서 제3금융도시를 육성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탄소산업, 안전 융복합 제품 산업 등 같은 이 무일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 또 새만금 사업을 국가 주도로 챙기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문화관광 분야 꽤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 열차 사업, 또 전주 문화특별시 지원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회 간접자본 건설 사업으로 무주 대구 고속도로 건설 추진도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잘 과연 지켜질 것이냐 이것에 있겠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뜻,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일이 얼마 전 있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 송하진 지사에게 전화를 해서 10분 정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송하진 지사를 입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 핵심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가죠. 예. 문 대통령은 우선 이 전라북도 도민들이 높은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 출신에 대한 인사, 사람을 기용하는 일을 말하죠. 잘 챙기겠다. 그리고 현안도 챙기겠다. 이렇게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약속 잘 지키겠다. 이런 말도 전했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보죠. 조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송하진 지사와 통화했던 내용이 잠깐 소개가 됐었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되고 도민들에게 직접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주 전 의원께 좀 여쭤볼까요? 예.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이번 대선에서 전라북도 도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문재인 후보에게 보내주셨죠. 그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최근에 그 행보를 보시면 지역을 방문한 사례가 없습니다. 어제 광주는 5.18 때문에 방문한 거였고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일부러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라북도에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도민의 지지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지금 현재 새 정부 들어서 정부 라인이 잘 가동되고 있다. 즉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청와대나 정부 이런 여당 이런 쪽에 다양한 채널이 구축돼 있어서 앞으로 전북의 현안과 수건 사업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좋은 조건이 형성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예. 전라북도로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그 말씀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 이게 일종의 덕담
혹시 이런 수준에서 그치지는 않을까 좀 걱정스럽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는 약속 잘 지키겠다, 또 현안 챙기겠다 이런 말이 있어서 좀 반갑기는 하지만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선거가 끝나고 저렇게 지사한테 전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래서 예.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송하진 지사한테만 했는지 예. 각 지역별로 모든 예. 지사, 예. 시도지사한테 했는지는 잘 모르죠. 예.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총리로 발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하튼 직접 대통령이 이 시도 도지사한테 전화하는 것은 매우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국민의당으로서는 사실 대통령이 기대보다 좀 잘하는 것 같아서 국민의당의 실현의 계절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건데요. 여하튼 그렇게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도 좋고 또 그것이 결국은 어떤 관심 표명한 것이 인사로 또 연결이 되고 그 인사가 결국은 또 많은 분들이 포진이 되면 예산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전화 내용 들으시고 도에서도 이 나름대로 뭔가 좀 해석이 있었습니까? 네. 그 도에서도 사실 그 송하진 지사님께서 간부회의 할 때 대통령님과의 통화 내용도 설명을 하시면서 전북의 현안에 대해서 잘 챙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앞으로 우리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예산 건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공약 하나하나 좀 살펴볼 시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전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라북도 관련해서 공약한 것이 과연 잘 지켜질 수 있는 만한 그런 여건이 되는가, 제반 여건을 좀 살펴보고 또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하나하나 쌓아가야 될 것인지를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인사에 관련된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예산에 관련된 얘기, 또 여러 전체적인 국가의 틀을 짜는데 먼저 좀 집어넣는 작업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 못하신 최현성 교수님이 여쭤볼까요? 지금 단계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좀 보시는지요? 이제 그 지금 뭐 광주에서는 61%, 그 다음에 이제 전남에서는 60%인데 우리 전북에서는 64.8%의 전폭적인 지지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전북 도민들이 이 문재인 대통령께 그는 기대가 크다. 또 하나는 그동안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또 10년. 이게 진보와 보수가 20년 동안 번갈아 정권을 잡았지만 전라북도는 크게 나아진 게 없었다. 그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떤 분한테 어떻게 저희들이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실리를 챙길까라고 하는 것에서 결국 도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우리를 잘 챙겨주실 만한 분 아니냐 이런 큰 기대를 가지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 압도적인 지지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공은 대통령께 넘어갔거든요. 이제 대통령께서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전북을 호남에서 변방이 아닌 정말 독자 권역으로 인정하고 전북 목 찾기에 대해서 확실히 본인께서 청와대에서 직접 챙기겠다 이런 표현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송하진 지사님께도 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상기하신 거 보면 아마 약속은 꼭 지켜주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그 전라북도 경제가 지금 고사 직전에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매우 어렵습니다. 전라북도를 지키고 있는 두 가지 큰 거대 산업이 조선산업과 자동차 산업인데 둘 다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큰 사업이 어려우면은 전라북도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기업에 관련된 거는 최우선적으로 대통령께서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바람과 희망, 소망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성재 위원장께 여쭤볼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작업이 가장 전라북도 공약을 5년 동안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제 후보나 당에서 공약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으니까요. 이게 이제 새 정부에 제대로 반영돼서 결실을 맺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 국무회의에서 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과됐거든요. 그게 이제 옛날 인수위거든요. 이 국정 그 자문회의에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그 현안 사업들, 공약 사업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우선 이제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되겠고, 도내 정치권, 뭐 현역, 뭐 정당을 초월해서
그런 작업을 활발하게 벌여야 될 그런 단계로 보입니다. 예, 그 안에 전라북도와 관련된 공약사항들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뛰어야 된다는 말씀이셨는데 같이 전라북도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김성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공약도 있고 전국적인 공약도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전북에 대해서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제 예. 각 분과가 이제 구성이 되면 예. 조만간 발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각 분과를 대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 활동을 해서 거기에 이제 국가의 5개년 계획이 거기서 수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국정 아젠다가 설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전북의 지역 공약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은 국정 아젠다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결국은 뭐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해나가는 곳이니까요. 그 안에도 좀 전북 출신 인사가 좀 들어가면 훨씬 더 좀 전북 예. 과제를 반영하는데 용이하겠군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우선은 뭐 그 국정기획자문위원장만 지금 결정된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거기에 단이죠. 단 예. 그 사무처 이쪽에가 실무적으로 많이 포진이 되면 훨씬 앞으로 예산 반영하는 데가 그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당장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대통령이 공약한 것은 큰 틀에서 던져놓은 것이고 예. 그것을 완급 조절도 해야 되고 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당장 지금 내년도 예산이 짜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무슨 대선까지는 그게 중단됐다가 지금 막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실무적으로 열심히 발품을 파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정치인의 기본적으로 대통령도 정치인이니까요. 대통령이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개천이 없어도 다리를 놔주겠다. 예. 이렇게 공약을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것이 굉장히 빌미가 돼서 그걸 고리도해서 우리 이제 또 지자체 같은 경우는 반드시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북에서도 여러 가지 공약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어떤 걸 빨리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빨리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장기적으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좀 로드맵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좀 집어넣는 그런 것들에 역시 뭐 열심히 뛰는 것이 뭐 우선이겠죠. 네. 예. 그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대로 또 완급이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대로 좀 추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 좀 그 작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반영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저희는 벌써 작업을 해놓은 상태고요. 예.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사업은 법령을 개정해야 될 사업도 예. 있고요. 예. 어떤 경우는 조직을 정비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어떤 것은 당장 시급하게 바로 건의를 해서 해나가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산조선소의 정상화 지원이다. 이것은 바로 발등의 불이기 때문에 예. 그런 아젠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 도에서도 챙기고 있고 또 정부에도 건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흔히 이제 이용호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선거 때는 좀 일단 크게 던져 놓는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이제 당선되고 나서의 실행 여부는 약간 그때와는 다를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 후자의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이 공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리고 그때 한 공약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대신 이제 이번에 전라북도 공약은 이제 도와 각 시군으로부터 요구를 받고 저희가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그걸 여러 차례 보완하고 변형시키고 수정해서 그 내용을 후보 캠프하고 협의해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 못할 거,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은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이만큼 요구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밖에 반영 안 된 거, 예. 그거를 조금 더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고, 그다음에 뭐 공약이 뭐 10개가 있다고 하면 다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중에서 전라북도가 가장 시급하게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뭔지 이거를 잘 설득 논리를 만들어서 도하고 정치권 협력해서 정부에 반영하는 게 좀 필요하고 지금 만들어진 공약들은 캠프, 그다음에 당, 그다음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뭐 민주연구원 예. 이런 데서 만들어진 게 합쳐져서 국민의 나라 위원회에서 최종적인 버전이 됐고 이게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에 넘어간 거거든요. 그 프로세스도 쭉 관찰해 보시면 도가 어디에서 누구를 상대로 논리를 개발해서
이걸 관철시켜야 될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 생각하고 저희도 당 차원에서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뭐 여러 차례 뭐 여야 소속 정당을 초월해서 그 행정과 협력할 생각이니까 잘 반영될 것이라 저희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을 공약을 한 걸 이제 실행을 하다 보면 가장 크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게 재정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지역과의 경쟁 관계의 문제, 이런 걸림돌에 좀 부딪힐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잘 넘기 위해서 지금부터 조금 이 역시 뭐 우선순위 조절과도 좀 관련이 돼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 문제는 최현수 교수님. 이제 모든 게 이제 예산, 국가 예산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그 공약도 저희가 분석해 보면요. 각 지역에 중복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농생명을 강하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농생명, 경남에 가서도 농생명 클러스터 만들어주겠다. 예. 제주도도 농생명 클러스터 만들어주겠다. 제주도 같으면은 섬이기 때문에 농산물 육지로 가져오는데 운송비까지 다 지원해주겠다. 별의별 약속을 다 된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이 와중에서 저희가 우리한테 몫을 찾아서 우리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좋은 공약을 만드는 것도 저희 전라북도 몫이었어요. 사실 많은 부분이.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지금부터는 우리 예산을 우리가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 몫을 챙겨오는 것 자체도 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이번에 도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이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전북 인사들이 좀 요직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 결국 그분들이 고향을 챙겨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인사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다들 강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 있으니까요. 잘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좀 공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여러 가지 공약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김일재 부지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시급하게 현안으로 여겨지는 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유지되도록 지원하겠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선거 당시의 공약이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7월 달에 폐쇄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공시가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거 상당히 좀 해결이 좀 시급한 문제인데 군산 지역에 계시니까 그쪽에 좀 여론이나 뜻을 좀 전달해 주시죠. 예, 지금 뭐 군산시 전체의 그 경제력의 24%를 현대중공업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 전체 수출 9%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몫이거든요. 이제 지금 현재 마지막 배를 엊그저께 진수하고 이제 드디어 폐쇄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군산의 분위기는 지금은 상당히 침울한 분위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2010년부터 선박 건조를 시작했는데 채 10년도 안 돼서 문을 닫았거든요. 여기에는 조선산업 경기가 국제적으로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주 원인인데, 근데 이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잘못했다. 물론 전 정부 얘기지만은 라고 하는 것이 도민 대다수의 인식입니다. 지금 작년 10월 31일자에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이 나왔고 거기에서 11조 2천억 원이라는 상당히 큰 국가의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조선산업을 다시 되살리겠다라고 했는데 예. 11조 2천억을 투자했는데 결과적으로 구산조선소는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 어디로 투자된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동서불균형의 산업정책이었다. 저희 도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으로 선박 건조가 많이 있는데 정부 지원의 선박 건조 물량도 100% 울산과 거제 쪽으로 다 갔다. 예.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일부라도 군산으로 배정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울산이나 거제로 갔으면은 나머지 LNG선이라든지 상선이라든지 이런 거 물량을 군산으로 좀 줬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그냥 11조 2천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하면서도 예. 조선사들에게 대해서는 군산 조선소를 어떻게 해달라라는 한마디도 않고 해버렸다는 게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간 기업의 일이지만은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꼭
당선되면 바로 이 문제부터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 예. 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 아직까지는 답이 없는데 사실 굉장히 급하거든요. 왜냐하면 대기업 같으면 유보 자금이 있기 때문에 몇 달, 몇 년 버틸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은 사실 한 두 달만 일감 없으면 바로 문 닫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군산 지역은 60% 정도가 부도가 나서 문을 닫은 상태고 지금 40% 정도가 연명을 하고 있는데 시급하게 이 문제를 좀 대통령께서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해법으로 제시한 게 공공선박을 발주하는 문제 그리고 선박펀드를 활용한 문제를 주로 좀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선 때 그렇게 언급은 했지만 이 민간 부분에 관한 그 일을 과연 정부가 개입해서 잘 할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감 또 의심도 좀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일재 부사장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우선 이제 요 사안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정말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대선 지역 공약과 관련해서 각 당에 저희가 이제 안을 제시를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그 9개 공약을 안을 이렇게 저희한테 또 요청도 하시고 그래서 가장 핵심된 안을 9개를 추렸는데 그 중에 이제 도에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만 이게 워낙 절박하고 중요한 현안이어서 9대 공약 안에 저희 도에서도 각 당에 다 제시를 해드렸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걸 반영을 해주셨고 대통령께서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 실질적인 방안으로는 지금 이제 한 1조 원 가량의 그 선박펀드를 대우조선 해양에 지금 그 배정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많은 지역에서 또 이 우려를 많이 또 자아내고 있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요로를 통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1조 6천억에 해당되는 선박펀드 배정 물량은 반드시 현대중공 군산조선소에 배정돼야 된다. 더불어서 정부가 또 발주하는 여러 가지 관공선 같은 게 있습니다. 경비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군산조선소에 좀 배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각계 정치권하고도 협력하고 정부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는 하고 계신데 아직 답은 없는 거고 또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인지도 확실히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태고 그렇게 현재 상태를 바라보면 맞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민간과 관련된 분야고 그래서 어려운 일입니다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방법상의 문제는 현대중공업 측에 기존의 그 수주된 물량을 군산조선소에서도 재배정해 주는 문제를 적극 저희가 민간 회사지만 강제할 수는 없으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건의를 좀 할 예정이고요.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약속한 대로 뭐 공공선박 발주라든지 선박펀드 남아있는 금액 이걸 전라북도에 좀 쓰일 수 있도록 촉구하고 건의를 계속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최인선 교수님 괜찮으십니까? 지금 사실 이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한데 이제 정부에서 민간 기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공적 자금과 정책으로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건데 전라북도의 그 조선 산업은 단순하게 군산 일개 도시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서해안 지역의 발전, 그다음에 대중국 산업, 그다음에 동서균형 발전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라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조선 산업,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남동해안 중심으로 해서 이게 발달해 있는데 이걸 이제 하나의 씨앗이 됐던 게 서해안에 발돋움하게 된 씨앗이 됐던 게 군산조선소인데 이걸 이제 폐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전라북도를 다시 이제 10년 전으로 되돌리는 이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 기업이나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문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좀 시간이 더 흘러가게 되면
작은 기업들이 이미 무너지고 난 뒤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문제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좀 인식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새만금 얘기도 좀 해볼까요? 새만금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아마 이 말 속에 많은 것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용우 의원님 어떻습니까? 새만금 그 전담부서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담부서는 조금 어려울 듯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뭐 이게 원래 공약에는 그 담당 수석을 예. 수석 비서관을 두겠다 그랬는데 아마 그것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 균형 개발을 담당하는 수석이 이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실에서 이제 그 기획관리실장이 담당하는 새만금 산업 지원 추진단 이것도 좀 별도로 하겠다 그랬는데 이 부분도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조금 처음 약속과는 좀 달라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얼마나 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돈을 쏟아붓느냐 이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정도로 가려면 뭐 1조 몇천억씩 매년 부어야 되기 때문에 또 용지를 매립하는 것도 공공이 주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이번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아마 공약해 놓은 것이 아마 뭐 100조도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욕심은 그렇지만 이것이 또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또 국가 차원에서는 따질 것이고 우리의 어떤 기대는 크지만 이런 부분을 아마 조금 완급을 조절해서 또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 전북이 상당한 그 지지를 보내고 또 많은 그 전북 도민들이 새만금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이게 30년 된 사업이잖아요. 예. 그동안에 선거 때마다 정치적으로 사실 활용된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제가 그 민주당의 대선 공약 기획단장을 맡으면서 그거로부터 벗어나자. 표를 얻기 위해서 새만금을 공약으로 울고 먹는 것을 끝내고 정말 의지를 보이자. 당과 정부와 그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약속을 이행하는 쪽에 집중하자는 게 저희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과거 정부가 어떻게 달라지는 걸 보여주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새만금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처음에 도에서 요청했을 때는 새만금 비서관 일을 요청했는데 제가 그 검토해 봤을 때는 그건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만약에 그렇게 지역 현안 사업을 하려고 하면 수십 명의 비서관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건 많지 않고 전담 부서로 해결했다는 건데 저희가 이제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전북의 수건 사업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책 사업이다라고 시각 전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도 두 번째는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해서 이 사업을 끝나겠다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공영 개발 방식을 가야 됩니다. 이번에 그 문재인 후보가 새만금에서 이 얘기한 건 이 세 가지 기본 생각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그릴 필요가 있답니다. 더 이상 아직 매립도 안 돼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 상태에서 거기다가 뭘 짓겠다. 그렇게 하면은 뭐가 잘 될 것이라는 꿈을 매기는 일을 이제 그만하고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일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새만금 전담 부서 설치, 공공 매립 이거는 굉장히 효과적인 공약이었다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그 대통령이 챙길 수 있는 어떤 직책이나 자리가 생기는 것은 꽤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결말이 될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지요, 김일지 부사님? 일단 현재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1차 확정된 안에는 균형발전 비서관 거기서 거기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균형발전 업무는 굉장히 큰 업무죠. 국토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청와대 내에서 직접 챙긴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요. 조직의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대통령께서 의지와 또 열정을 가지고 직접 챙기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전북 도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또 많이 하고 계시고 예. 또 그렇게 잘 실행되기를 저희는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좀 예. 첨언하면요. 예. 균형 발전 비서관이 새만금 사업을 다룬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데 이거를 전라북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균형 발전 영역에 달아서는 안 되는 거고 예. 대한민국의 국토를 고루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해안에는 무엇을, 남해안은 뭐를, 동해안은 뭐를, 중부 내륙은 뭐를, 접경지대는 뭘 할까 이런 거에 대한 국토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예. 자꾸 전라북도 사업이니까 여기서 다룬다라고 하면 또 왜소하게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앞으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하여튼 새만금 사업은 전라북도 수건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가 걸려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방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김성조 위원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고 또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렇게 돼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이거든요. 국책 사업. 지역이 전북 내에 위치해 있을 뿐 이 국가가 주도할 국책 사업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당초 계획한 대로 2020년까지는 1단계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2030년까지는 2단계를 완료하고 이런 것들을 예산을 충분히 투입을 해서 착착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체가 아까 김성주 위원장님께서 거듭 강조해 주신 것처럼 국가의 100년 대계와 관련된 사업이다. 단순히 전북의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마 새 정부에서는 추진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공약이 좀 그렇긴 한데요. 이 역시 좀 그 의지를 그런 뜻을 좀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최현수 교수님? 예,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저희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망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구체적으로 대통령께서 새만금 비서관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은 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새만금 전담 부서가 청와대 내에 생기는 걸로 알고 예.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드렸는데 예. 균형 발전 비서관하고 새만금 전담 비서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균형 발전이 말 그대로 전국에 똑같이 다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은 새만금이 왜 30년 동안 그렇게 6분의 대통령이 거쳐갔지만 아직도 안 되고 있느냐. 전라북도가 왜 이렇게 낙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을 챙겨달라고 해서 전담부서를 요구한 건데 그렇지 않고 균형 발전이라는 건 결국은 새만금에 갈 거하고 뭐 저 동해안에 갈 거, 남해안에 갈 거 나눠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거는 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공약하신 것들이 공공주도 매립이라든지 뭐 도로 항만, 그 다음에 공항 같은 SOC 이런 것들은 새로운 건 아니고 그냥 역대 어떤 대통령께서도 이건 계속 공약해 오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것보다는 또 오히려 지금 새만금이 더디게 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수질 개선. 예. 이래서 이제 수질이 안 좋아서 지금 새만금으로 만경강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그 비점 오염원들, 그래서 지금 왕궁 축산단지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엄청난 돈, 지금까지 쏟아부은 새만금에 들어간 돈도 환경 개선에 사실은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새만금의 내부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오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다음에 이제 투자를 또 어떻게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뭐 확실하게 말씀을 좀 안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동서 지금 이축 그 고속도로가 전주에서부터 새만금까지 신시도까지 바로 가도록 지금 고속도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새만금이 이제 정말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텐데 이제 관광 산업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공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도에서 좀 자세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챙겨서 좀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그 첫 출발이긴 하지만 조금 걱정도 된다 그런 그 뜻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금융도시 얘기 좀 해보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지요. 이를 계기로 혁신도시를 좀 금융도시로 육성해 나가자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김성주 의원님,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이 중에서? 예. 그 한 지역이 발전을 하려고 하면 어떤 기관이나 기업이 거기 가서 털을 잡고
이 일을 하면서 연관된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집적화되면서 새로운 산업들이 발전해 가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클러스터라고 얘기하는데, 혁신도시가 바로 그런 목적으로 지역 산업 진흥을 하라고 하는 목표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기금본부 이전은 뭐 지난 2012년 대선 때 저도 당시에 이제 민주당 그 공약 단장하면서 제가 제안을 했고 국회에서 국민정부 개세 통과시킨 건인데, 기금본부만 온다고 그래서 뭐든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이 기금본부와 금융적 거래를 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금융기관들이 예. 같이 따라와서 거대한 타운을 형성해야 되거든요. 그걸 저희는 이제 금융 생태계로 하는 건데, 이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첫 번째로 그런 민간 금융 회사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예. 그거를 저희는 이제 금융 중심지 조성 지정으로 본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재 서울의 여의도, 부산의 문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전북 혁신도시의 세 번째 금융 중심지를 지정을 해서 여러 금융 관련된 기업들이 기금본부와 함께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력입니다. 금융 인력. 처음에 기금본부 이전할 때 그쪽에서 가장 강력한 저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게, 아니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시골에 내려가서 비즈니스 합니까? 그러는데, 그 사람은 외부로부터 유입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키워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하기 위한 뭐 금융 뭐 전문 대학원 설립 뭐 이런 것들이 시급한 과제로 봅니다. 예. 전라북도에서는 그 지금 현재 이거와 관련해서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네. 우선은 그 용역을 의뢰를 해서요. 예. 기금운용본부가 이제 전북 이전하게 되면 그 후방 효과, 소위 이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금융타운 조성에 관한 그 용역을 추진을 예. 하고 있고, 예. 또 전문가들과 활발한 그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금운용본부가 이미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그 효과를 지역 발전에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그걸 위해서는 내려오는 금융기관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리시설도 또 조성을 해줘야 되고, 그 금융기관 사무실들이 입주할 수 있는 사무 공간도 필요하고, 예. 이런 여러 가지 또 그 금융기관들이 회의를 할 때 필요한 컨벤션 시설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구상을 해서 용역도 추진하고 전문가 토론도 해서 지금 준비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종 그 목적은 김성주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해서 그 주위에 많은 금융기관들이 전라북도에 다시 정착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비즈니스가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다는 건데, 한 가지 좀 궁금증 차원에서 여쭤보면, 금융 중심지로 지금 지정을 하게 돼 있지요. 네. 금융 도시. 예. 예, 예. 그렇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짧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게 되면 예. 여러 가지 그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교육을 실시했을 때 금융 전문 인력을 양성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그러면 이제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면 당연히 또 예산이 투입이 예. 되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예산 지원 혜택이 따르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연기금 대학원 그 만드는 것도 그 도시하고 연결이 과연 돼 있는 얘기죠? 다 연계된 사업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큰 방향은 옳고 또 이렇게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5년 내에 이게 과연 얼마나 손에 잡힐 정도로 진행이 될지,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 기대가 크면 또 실망도 따라서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얘기하는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이런 것들도 뭐 1조에 쓰게 될 문제는 아니고요. 또한 보면 연기금을 연기한 농생명 특화금융, 이것도 예. 결국은 새만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또 진척이 되고, 예. 그런 클러스터가 진척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안 되면 다른 하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조급하게 할 문제가 아니고, 또한 우리 도민들한테도 우리 도에서 지나치게 큰 기대감을 심어주면 또 그만큼 실망이 크기 때문에, 큰 방향 맞추면 천천히 차근차근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그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전라북도로 가면 뭔가 이익이 생길 것이다라는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니까요. 이걸 자발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큰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아마 그 말씀으로 이해를. 예. 당장에 그 불편을 호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 교통편, 예.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은 좀 도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좀 시급하게 해결해 줘야 되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 중심지 지정 뭐 이런 것들은 유인하기 위한 이 제도적 조건을 말하는 그거 자체가 뭐 다는 아닙니다. 예. 중요한 것은 여기가 내려와서 진짜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성공한 모델을 볼 수 있으니까 뭐 서두른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무튼 차분차분 단계적으로 큰 꿈을 그리면서 잘 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호 의원께서 나와 계셔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리산권에 이 전기 산악열차 놓는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하는 사업도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게 먼저 좀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남원의 지리산 산악철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과연 이제 비용 대비 또 효과가 있을지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대통령 공약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서 저로 봐서는 제일 환영할 만한 내용인데요. 지금 사실은 20억 정도가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그런데 이걸 R&D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상황이어서 사실 남원시나 전라북도가 좀 나서서 이 지리산 산악철도를 추진하되 가장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좀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재부나 혹은 뭐 국토부와 좀 종합적으로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부각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지리산 산악철도 이름은 사실은 뭐 지리산권 친환경 철도 전기,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전기철도를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의 국립공원의 훼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다는 것하고 SOC 사업을 특정하게 찍어서 대통령 공약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라북도에 있는 정치권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지역위원회가 아주 강하게 요청을 했고 굉장히 많은 토론과 논란 끝에 받아들였는데 그 문재인 후보가 이거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고 또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실린 공약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우리 이용호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잘 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 새로운 지리산권의 새로운 관광 상품을 만들 것인가 스위스 산악철도처럼 그렇게 하기 위한 좀 많은 좀 준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조언을 좀 해드립니다.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용호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남원시나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그 방안은 기존에 나 있는 길 위에 이제 철도를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환경 문제는 크게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과연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까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단지 철도만 깔아서 될 게 아니고 그 위에 또 부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R&D 사업이라는 게 기술 개발을 해가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예를 들어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도입해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검토가 지자체가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중간에 좀 최현성 교수님께서 조금 기회가 좀 없으셨는데 혹시 좀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그 사실 이제 우리가 우리 김성주 위원장님 애를 굉장히 많이 쓰셔서 이게 지금 연기금 미 왔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게 저는 그 참 과거 몇 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 굉장히 참 잘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전라북도민들이 이제 과거에 이런 어떤 제조업 중심에서 이제 금융산업 같이 상당히 그 첨단 미래 산업으로 우리 전라북도도 갈 수 있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부지사님도 오시고 여기 또 국민의당 우리 정책위원장님 또 이번에 오셨으니까 각별히 사실은 우리가 소중하게 씨앗을 틔운 금융도시 여기에 좌초되지 않도록 잘 키우는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왜냐하면 금융의 그 여건이 사실은 혁신도시가 아니거든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만들고자 하잖아요. 예. 그럴 때는 잘 돼 있는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데 비해서 몇 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연기금 전문대학원, 이것도 대학을 신설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런 어떤 국립대학을 하나 만든다는 게 새로 대학을 만들지 아니면 지금 있는 기존의 대학에다가 대학원만 신설할지부터 시작해서 또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지 뭐 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다 뭐 처음에 이게 그걸 성사를 시키시고 또 지금 현재 하고 계시고 또 뭐 정책 담당하고 계시니까 좀 소중하게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못 다룬 얘기가 이 탄소를 비롯한 미래 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공약, 또 하나는 농생명 식품 클러스터를 이제 육성하는 문제, 이 두 가지를 미처 다 하지 못했는데 부족하지만 짧게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두드러진 그 포인트라고 여기시는지를 김성주 의원께 좀 잠깐 들어볼까요? 예, 그 두 가지 문제 관련해서. 예. 저희가 이번에 대선 공약을 만들면서 가장 역점을 뒀던 건 낙후된 전라북도의 경제와 산업에서 벗어나서 정말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예.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산업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첫 번째는 농생명 수도 비전을 세웠고, 두 번째가 이제 금융 중심지, 세 번째가 탄소 등 미래 산업인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역시 농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 전통적으로 농도였지 않습니까? 농업 인구도 많고 농업 생산도 발달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존에는 산업을 기반으로 농업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식품 산업 같은 제조업으로 예. 다시 생명 바이오로 예.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에 주안점을 뒀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농진청을 비롯한 5개 연구기관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거기 일하는 박사급 연구원이 1,400명이 넘습니다. 예. 저도 최근 조사하면 알겠는데 어느 지역도 이 정도의 우수한 인력이 집적되어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농업을 부가가치 높은 생명산업, 식품산업으로 해나가는 게 전라북도에 미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용어를 처음에 이제 도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이렇게 왔고 예. 후보가 이걸 반영할 때는 농생명 클러스터라고 했는데 저희가 가만히 공약집을 보니까 부산은 해양수도, 예. 제주는 평화수도, 광주는 문화수도로 간다고 그래요. 왜 전라북도는 무슨 밸리고 클러스터냐. 이름을 바꾸자 해서 초안이 나온 걸 뒤집어서 농생명 수도라고 못을 박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앞으로 전라북도가 많은 관심과 이제 투자를 좀 벌여나간다면 새로운 어떤 그 부흥이 새 정부에서 가능하지 않겠냐 기대합니다. 예. 이 의원님께 좀 기회 드리죠. 예. 사실은 안철수 후보도 이게 농생명 부분 그리고 또 탄소산업 진흥 관련해서는 원래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내에서는 누가 봐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사실 전라북도가 탄소산업을 잡은 거 아주 잘 잡은 것 같아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돌입하게 되면 이 신소재 산업이라는 게 뭐 무궁무진하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역점을 두고 하는 것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을 하려면 조금 그 소위 규제 프리존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이제 정부가 각 시도의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데 이걸 이제 법을 만들도록 했는데 이것이 마치 재벌의 무슨 그 청부 입법 예. 이렇게 봐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미 지금 뭐 시도지사들이 다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전라북도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법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내로는 좀 의료나 혹은 뭐 환경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독소 조항이 있으면 그걸 빼고 사실 지역 균형 개발,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서 규제 프리존법은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토론을 할 문제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이 직전에 짤막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 수석 부의장 하면서 가장 크게 반대했던 게 서비스 발전 기본법하고 예. 규제 프리존법인데 예. 저희의 시각은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냐에서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재벌 기업에 특혜를 주는 형태로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예. 이런 관점이 있었던 건데 어차피 이제 새롭게 정부가 구성됐으니까 충분히 토론해서 풀어갈 문제라고 봅니다. 집권 여당에 아마 되고 나면 방향이 좀 바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다르고 동전을 앞에서 보느냐 뒤에서 보느냐의 차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돼야지 아무래도 이제 큰 기업들에서 투자하기가 좀 쉽고 또한 일자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현 정부는 뭐 공공 일자리 또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보다는 민간에서 투자를 일자리 만들기 매우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간의 뭐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시간도 없고 해서 이 자리에서 다 좀 얘기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시간 다 돼서 마무리 말씀 드려야 될 시간 됐는데 두 분이 막판에 조금 얘기를 길게 해주시는 바람에 좀 마무리 말씀을 좀 짧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분당 한 30초 정도만 엄격하게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최현성 교수님께서. 예, 충남 공약 중에 장항선 복선화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사실은 장항선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장항선이 군산까지 연장이 됐고 다시 군산에서 익산까지 연장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제 전라북도 공약 사업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그 여러 가지에서 좀 이 장항선을 비롯해서 금강권하고 충남하고 연계해야 될 사업들, 아까 예. 지리산권처럼 또 연계해야 될 사업들, 예.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챙겨주시면 어떨까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예. 예. 김성주 의원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한테 새로운 기대가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하나인데 문재인 정부와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꿈도 꾸고 그리고 현실화돼서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달라졌다고 우리 도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일재 부사님. 네, 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비롯해 지역 현안이 국가의 예산 사업에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만간 며칠 이내 송하진 지사님도 직접 중앙부처 대상으로 예산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만 아울러 또 도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과도 예산 적체 협의를 곧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내 정치권과 우리 도내 행정기관 또 우리 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국가 예산 사업이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용 의원님. 예, 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뭐 여야가 따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또 국민의당이 서로 협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제가 또 우연찮게 정책위 의장을 맡아서 이제 올 정기국회나 그 전에 이제 예산 문제를 다룰 때 집중적으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사실은 이게 야당으로 있지만 그러나 있음으로 해서 민주당이 전라북도 예산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또 그런 역할을 국민의당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기 지역의 몫을 찾기 위한 각 지역 간에 사실은 총성 없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밑 경쟁 말이죠. 그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